네, 안녕하세요. 마틴입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했는지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어떤 데이터를 두 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떤 직선보다 크면 뭐 1, 작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다 전개를 좀 해보면 약간 두 벡터의 내적과 연관이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벡터의 내적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위에 두 그룹을 구분하는 문제를 어떤 이 그룹을 특정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고 그 값이 어떤 일정 값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 라는 걸 알려드렸고, 이렇게 W를 잘못 구할 수도 있지만 W를 잘만 구하면 이런 모양으로 잘 예쁘게 두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하겠더라 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W를 잘 뽑으면.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잠깐 쉬고 나서 저희가 뭘 알려드렸냐면 어떤 이런 극소값을 갖는 이 지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점을 미분이 0인 지점을 찾으면 그 중에 하나가 극소값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알려드렸고, 두 번째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미분값의 반대 방향으로 크게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여기 언젠가 이 극소값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참조 삼아 알려드린 내용들이고, 그럼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모은다고 가정을 할게요. 데이터를 한번 모아볼게요. 우리가 형태가 이 W 어떤 값 곱하기 X라는 형태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2,2라는 데이터를 얻었다고 할게요. 여기 나머지는 그려주는 함수고요.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W 값은 얼마죠? 네, 1이 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2,2를 지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데이터가 3일 때도 y 값은 3을 가질 거고, 예를 들어 데이터가 8일 때 x가 8일 때 데이터 값은 8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나면 나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2,2라는 데이터를 얻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데이터도 얻었어요. 이러면 이제 2,2에서는 W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W 값을 얼마를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고민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일수록 한번 그리는 코드는 설명은 좀 나중에 드릴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일단 데이터를 모았는데 트루값, y의 트루값들을 모았는데 이런 형태들이에요. x에 따라서 이렇게 쭉 분포가. 이거 우리는 이 형태는 알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우리는 어떤 w 곱하기 x라는 형태인데 데이터를 모을 때 이런 노이즈들이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노이즈들이 끼면 이런 데이터를 쭉 모았을 때 이 w를 무슨 값으로 하는 게 최선인가 라는 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을 때 데이터는 당연히 여러 개를 모을 수 있겠죠. 이렇게 모을 수 있는데 데이터마다 오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잴 때마다 측정 오차라든가 사람에 의한 오차라든가 오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차들이 당연히 발생할 거고, 이런 오차들을 최소화시키는 W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그래서 뭘 최소화시킬 건데 최소화시킬 것을 저희가 로스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로스라고 정의하고 우리가 최소화시킬 것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부호의 영향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쪽으로는 플러스로 오차가 나고 어떤 쪽으로는 마이너스 오차가 나서 두 개가 더하면 상쇄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큰 오차는 크게 반영하고 작은 오차는 작게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모을 때 만약에 이게 실제 값이라고 하면 그 부분의 오차 정도는 날 수 있어요. 측정할 때 오차가 날 수도 있고 뭐 눈금을 잘못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작은 오차는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오차가 크게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큰 오차에는 큰 페널티를 주고 작은 오차에는 작은 페널티를 줄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최소값, 극소값 찾을 때 저희가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만족하는 로스를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쌍을 x1, y1 그 다음에 xn, yn 이렇게 들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쭉 1부터 n까지 n개 이렇게 들고 있다고 했을 때 뭘 줄이면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w를 곱해준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w는 미지수긴 하지만 w를 곱해준다는 거 아니까 우리가 예측하려는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 w x1 그 다음에 쭉 돼서 w 곱하기 xn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실제 값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에 w x1 이 예측값과 실제값 이것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부호의 영향도 없고 큰 오차는 커지고 작은 오차는 작아지고 미분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다 더해주면 어떨까요? wx2-y2 그 세제곱 점점점 더해서 wx 모양이 조금 이상하네요. wx의 n까지 오겠죠. 마이너스 yn 이것의 제곱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로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w의 2차항이죠. w의 2차항, w의 2차항 이거 다 전개하면 w의 2차항이 최고차항이고 다 양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W대에서 당연히 이런 아래로 볼록인 모양일 거고 이것의 모양의 극소점 이 극소점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어디서 발생할 거냐면 미분이 0이 되는 이게 로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 로스를 W대에서 미분한 게 0인 지점에서 극소값이 최소값, 로스를 최소로 하는 이 극소값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안에 거 미분하고 그러면은 2 다 앞으로 뺀다고 가정할게요. n분의 1 곱하기 2 다 빼주고 이거 미분하면 wx1-y1 여기에 x1을 곱해주는 형태겠죠? x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미분해주면 2 앞으로 나올 거고요. wx2-y2에 x2를 곱해주는 형태가 될 거고 점점점 w xn-yn 여기에 2 나갈 거고 여기에 xn을 곱해준 형태를 다 더해준 이 값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w는 이거가 0인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는 0 해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이건 이제 뭐 상수니까 어쨌건 없어질 거고 0, 이 지점이 0인 지점을 찾으면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다시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i의 이거 시그마로 그냥 묶어줄까요? xi의 제곱이 되겠죠? xi의 제곱 여기에 w를 곱해준가 이거 다 계산해 주시면 그렇죠? x1, x2 이게 뭐가 되겠죠? 시그마 xi랑
yi를 곱해준 값이랑 같아지면 되겠죠. 이거 정리해 주시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결국 w의 옵티멀은 뭐냐? 시그마 xi, yi를 다 더해준 값. 이렇게 해서 다 더해준 값분의 시그마 xi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뭐랄까 최소값. 로스를 최소로 만드는 w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근데 또 위에 이 식을 너무 이렇게 계산하기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w의 차원이 좀 늘어난 거나 이러면 조금 계산이 어려워져서 여러분들께 그냥 바로 좀 알려드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것을 x를 이런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x1, x2 이런 x3라는 행렬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w를 어떤 w 1/1 1짜리 행렬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행렬을 곱하면 똑같이 되겠죠? w 곱하기 x1, w x2 이런 식으로 w xn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 x라는 행렬에 w라는 행렬을 곱해준 값입니다. 여기에 y라는 행렬을 y1, y2, yn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서 y라는 행렬을 빼준 이 값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wx1 y1 이렇게 쭉 되겠죠? wxn yn 이런 행렬이 될 거예요. 이게 뭐라고? x에 w를 곱해주고 y를 빼준 이런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크기, 이게 벡터라고 열 벡터니까 이것의 크기를 구해주면 xw-y 이것의 크기를 구해주면 이게 곧 뭐가 되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wxi-yi 이것의 제곱을 다 더해준 게 이것의 크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로스는 여기에 n분의 1만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로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이제 행렬을 w 값으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값, 이게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이 값을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줘서 똑같이 미분을 해주고 나서 그 함수 조합을 맞춰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x 트랜스포즈 x가 나올 거고요. xw-y 이거는 0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도 되고요. 이거 전개를 일일이 해봐서 이런 그 형태로 다시 묶어줘도 됩니다. 행렬로.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전개를 하면 x 트랜스포즈 x 이거 곱하기 w는 x 트랜스포즈 y가 되겠죠. 전개하면. 그리고 이건 행렬이니까 행렬의 분수로 넘어가진 못하고요. 역행렬을 곱해주면 양변에 역행렬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w의 옵티멀.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지점은 x의 트랜스포즈 x에 인버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 y를 곱해주면 되는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 형태,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해입니다. 이런 그래프에서 미분이 0인 지점을 바로 찾겠다라고 풀면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코드로 한번 풀어볼게요. 코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의 차원을 하나 좀 늘려줄게요. x의 차원을 하나 늘려주고 y의 차원도 하나를 늘려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행렬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x의 차원을 한번 볼까요? x점 대문점 좋겠는데 그냥 할게요. 쉐입 찍으면 100,1 당연히 찍힐 거고 yt 실제 값의 쉐입도 이것도 대문점 좋겠지만 뭐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100,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w는 어떻게 구했냐면 앞에
잘 보시면 x 트랜스포즈 x 이것의 인버스 곱하기 x의 트랜스포즈 y입니다. 네, 형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예측하는 w 값은 x의 트랜스포즈 x를 먼저 곱해 줄게. 그 다음에 어떻게 줄 거냐면 이것의 인버스를 일단 구해줘야겠죠. 인버스 이것의 여기 MP의 선형대수의 인버스를 구해준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버스를 구해줍니다. 인버스를 구해준 다음에 어떻게 주냐면 인버스를 구해준 이 값이랑 W 트랜스포즈랑 Y랑 행렬 곱해준 거 두 개를 또 곱해준다 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WP를 바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1by 1짜리 거의 2에 가까운 어떤 숫자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어떤 걸 그릴 거냐. X랑 WP랑 행렬 곱을 해준 이 값들을 쭉 그려주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파란색들이 아까 우리가 얻은 데이터들이고요. 데이터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 값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한 값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널리틱하게 바로 구하는 방법 아시겠나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애널리틱하게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2차 그래프를 한번 예측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래프냐면 이거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2차 그래프인데 2에서 최소점을 갖고 2에서 최소점을 갖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만큼 내려온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데 거기에 노이즈들을 좀 더했고 여기 A 값은 0.2 정도로 좀 약간 보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약하게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를 바로 예측하는 W의 값을 구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였고 W 구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X의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의 트랜스포즈 Y 이 형태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걸 구할 건데 여기서 약간의 트릭을 쓸 겁니다. 저희가 그 행렬곱은 선형 결합을 나타내고 Y는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것을 예측해야 되는데 이 C 때문에 선형이 아니게 됩니다. 선형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나타내기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여기서 X라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까요? X의 제곱들 X의 제곱, 1의 제곱, XN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X1 여기는 XN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를 이렇게 쭉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의 X라는 행렬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면 W를 A, B, C로 해서 두 개를 행렬 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AX1의 제곱 플러스 BX1 플러스 1은 0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써지겠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것도 마지막 것도 생각하면 AXN의 제곱 플러스 BXN 플러스 이거 C겠네요. C는 어떤 Y값 Y1이고 Y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X라는 행렬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W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자, X를 일단 X2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X2를 한번 찍어볼까요? 보시면 이런 X2의 값이 쭉 나와지겠죠. 그 다음에 X는 그냥 자기 자신 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을 쭉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 세 개를 차원을 하나씩 늘린 다음에 컨캣을 시켜주겠습니다.
xn이 어떻게 찍히겠죠? 보시면 여기 x의 제곱 x 1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y도 차원을 하나 늘려주겠습니다. y도 우리가 행렬곱하기 위해서 차원 하나 늘릴 거고요. 그럼 w 어떻게 구한다고요? w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xn의 트랜스포 x에 여기 xn이라고 제가 정해놨으니까 nx라고 정해놨으니까 nx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nx 행렬곱 해주고 이것의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이 인버스 구한 거랑 xn의 트랜스포즈랑 yt에 행렬곱 해준 거 이거 행렬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p가 바로 딱 구해진다. a가 0.2 b가 마이너스 0.75 c가 마이너스 5.0 이 정도 되겠네요. 맞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쵸? 이것을 그림을 그려줘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로 딱 우리 데이터와 WP를 행렬곱 해준 값을 쭉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예측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예측이 뭐 아주 정확하지 않겠지만 아주 딱 근사가 최소값 되는 지점을 애널리틱하게 한 방에 바로 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모르는 함수를 한번 예측해 볼까요? 우리 모르는 함수를 예측해 볼게요. 모르는 함수는 어떻게 예측할까? 뭐 익스포넨셜 얼마 들어가고 뭐 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3 뭐 이런 그래프네요. 뭐 이게 뭐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지만 익스포넨셜과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일단 모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익스포넨셜이 있다는 걸 알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우리가 얻은 값이고요. 얻은 값이고 우리가 실제 값을 모르니까 그냥 이 모양 가지고 어떤 함수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모양 보시고 1차원으로 할지 2차원으로 할지 3차원으로 할지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그냥 4차원으로 이렇게 계산할게요. 이렇게 4차원으로 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4차까지 늘려준 다음에 디멘전 하나씩 늘려준 다음에 컴캣 시켜주고 y도 디멘전 하나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w는 우리 때까지 구했던 거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x의 트랜스포즈 x 그 다음에 거기에 인버스 구해주고 인버스 구해준 거에 x 트랜스포즈 y 곱해준 값을 두 개 행렬곱을 해주면 w가 그냥 나온다. 그러면 이 4차니까 좀 5개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값이 나온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주면 네, 이런 값이 나온다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 어떤 피팅, 어떤 라인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모았을 때 어떤 형태를 가질 거고 이런 형태를 가질 때 최적의 W의 값을 이런 아날리틱하게 바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아날리틱하게 구하지 말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도 점진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